네, 지난달 20일 전주 상산고를 시작으로 전국 11개의 자사고가 잇따라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자사고를 둘러싼 논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현재 최종 확정까지는 교육부 동의 절차만 남아있죠.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은 이념적 대립 구도를 부각하거나 한쪽 측면에 치우친 보도를 내놨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널 토크쇼 이번에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과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범 교육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고등학교 다시 갈 일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이 관심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흥미롭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범 평론가 개인한테 관심이 많으시죠? 이분은 이제 학원을 내가 돈을 많이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과는 자녀가 없는 관계로 아직 네. 관심이 없다. 하지만 제가 네, 스타 강사 날카로운 했던 게 16년 전인데 네. 제가 보기엔 이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네. 원하는 꼬리표는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냥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 꼬리표 떼려면 그때 벌었던 돈을 다 기부하세요. 와이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학교를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요? 와이프가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학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네. 하여튼 지금 계획은 아니지만 뭐 가능한 범위 내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내의 아바타입니까?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거 없습니다. 결혼 안 해봤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타 보통 사립학교에 비해서 큰 자율성을 가진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사립이긴 하지만 대개 이제 정부 의존형 사립학교라고 해서 재정 지원을 받고 뭐 상당 수준의 이제 행정적 통제도 받는 학교들인데 자율형 사립고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립학교, 공립학교에서 받는 지원금 대신에 지자체 지원금은 받아요. 하지만 교육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지원금은 받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를테면 우리나라 일반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영수 시수를 얼만큼 편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에 있어서 좀 더 넓은 자율성을 가집니다. 또 교장 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자사고 중에서 전국 자사고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지금 자사고 42개 중에 32개는 광역 자사고입니다. 시도 단위로 모집하는 거고요. 이 학교들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학생 선발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주로 추첨과 면접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전국 자사고가 10개 있거든요. 전국 자사고 10개는 성적이 좋은 학생을 가려 뽑는 게 가능합니다. 지원자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선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율권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율이라는 말이 붙은 것이고요. 자율형 사립고를 이명박 정부 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김대중 정부 말기에 인가가 됐습니다. 최초로 6개가. 그러니까 민사고, 뭐 상산고 이런 학교들은 이제 그때 인가된 학교고요. 이명박 정부 때 아예 이걸 대선 공약으로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프로젝트로 내걸고 자사고를 100개까지 늘리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자사고를 늘렸죠. 그래서 전국에 최다 54개까지 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뭐 학생 모집에 실패하거나 이제 재정난을 겪거나 하는 이런 자사고들이 전환이 돼서 지금은 42개로 자사고가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획을 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지정 평가를 하겠다. 최초로 이제 도래한 주기가 2014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재지정 평가가 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시도교육감들의 일부 자사고를 이제 재지정 지정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이제 취소시키려고 하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제도를 급조했어요. 그 제도가 교육청에서 자사고 탈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부에서 그걸 부동의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나중에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자사고 지정 점수 이하를 받은 학교들을 다 구제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대로 된 평가였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이제 5년이 또 지나서 이제 2019년 다시 재지정 평가 주기가 이제 도래를 한 것이고 상당수의 자사고는 이제 올해 그리고 이제 다른 자사고들은 주로 내년에 이제 재지정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자사고 되면 가장 좋은 이점이 뭔 거예요? 자사고에 대한 이 찬반이 굉장히 팽팽한데요.
찬성 쪽은 자사고가 어쨌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좀 넓어진다는 것이죠. 일반 고등학교보다. 그렇죠. 일반고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 좀 다른 교육 과정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택권이 이제 넓어지고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흔히 얘기하는 수월성 교육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이제 자사고의 이제 이 장점으로 수월성, 공부 가르치기 쉽다. 수월성. 탁월해서 이제 대학 잘 보낼 수 있다. 원래는 이제 영어로는 엑셀런스니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하여튼 이제 최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수월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국영수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잘 보내는. 공부 잘하는 애. 수월하게 대학에 보낼 수 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왜곡되게 이제 쓰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제 수월성을 그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자사고를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쪽에서는 이제 자사고처럼 학생을 미리 뽑아가는 이런 이제 선발 학교가 늘어날수록 서열화와 경쟁과 사교육이 늘어난다. 뭐 그건 또 경험적으로 사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이죠. 예. 그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이번에 굉장히 거센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진짜 지정 취소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는 교육청에서 자사고 재지정 점수에 미달된 학교로 이제 판정해서 교육부로 올려보냈다 할지라도 교육부가 이것을 다 부동의 해가지고 자사고로 구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해서 기준 점수 미달이어도 어차피 교육부로 올라가면 교육부가 다 구제해 줄 테니까 그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또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목적으로 부동의라는 절차를 급히 신설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사고가 탈락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 시점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는 문재인 후보뿐만이 아니라 유승민 후보, 신상중 후보가 똑같은 공약을 냈고 또 안철수 후보는 똑같지는 않았는데 일반고로 강제 전환은 안 시키겠지만 선발권을 박탈하겠다. 추천만 허용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강한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약들이 이제 다 나왔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니 이번에는 재지정 심사에서 상당히 많이 탈락하겠구나. 대중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상당수 학교들이 이제 재지정 점수 미달이 이제 나오게 되자 진짜 이게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현실화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재지정 취소가 된 케이스는 한 번도 없긴 없었군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그렇군요. 딱 하나 서울의 미림여고가 재지정 취소 점수를 이제 5년 전에 받았는데 미림여고는 마침 학생 모집이 안 돼서 재정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일까? 뭐 이런 식이 되어서 우리는 그냥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로 전환된 케이스가 딱 하나 있죠. 이게 한번 이제 승인된 것을 취소하는 게 이제 정부나 뭐 교육관계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이해관계자가 덜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설마 취소하겠어라고 하는 인식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실제 취소하면 공격해야지라고 이제 준비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공격을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가운데 흔히 이제 정부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 정책이고 그다음에 기존 정부하고 현 정부가 차별화를 보이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사고에 대한 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취소로 이어진다는 건 현 정부가 확실히 기존 정부하고 결을 달리게 가겠구나 하면서 이제 뭔가 불만을 조직화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이슈이기도 하죠. 이번 사안 관련돼서 언론들은 어떻게 그럼 다뤘는지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교육 독재라는 표현이 이제 교육에도 들어갔는데요. 방송 보도 내용들부터 좀 정 교수님 짚어볼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탈락된 학교들의 충격을 이제 보도하는 양상이 일단 많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불만들이 굉장히 있고 이게 아마도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분쟁을 되게 부각시키는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념적인 어떤 바탕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이념적인 충돌을 묘사하는 보도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배경.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를 만들어놨던 거를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현 정부의 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식의 이제 그런 보도들이 일반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BS의 7월 9일 보도 같은 경우가 보수 진보 모두 불만이다라고 하는 뭔가 현 정부의 정책에 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부족함을 강조하는 보도.
MBC의 경우가 이제 0.39점 모자라서 자사고를 취소해서 분노의 상복 시위를 한다. 이제 이게 뭔가 이게 충격이 굉장히 세다. 이게 정말 이거 가지고 떨어지는 게 맞아?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나왔었고요. 기타의 경우에 학교, 그러니까 채널 A에서 학교는 줄 소송 같은 것, 그다음에 TV조선에서 이제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제 타겟을 삼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식의 보도들이 이제 이어졌죠. 네. 신문 보도에서는 자사고를 죽이기 위한 진보 정권과 교육감의 짜맞추기식 평가라고 비판이 나왔는데요. 조선일보 7월 10일 일면 서울 자사고 8곳 한꺼번에 날렸다라는 제목의 기사. 그리고 6월 21일 오면에서는 탈락 대통령 공약대로 자사고 죽이기 속도전.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7월 10일 일면에 이유도 모른 채 서울 자사고 8곳 탈락. 해당 자사고들은 각본에 짜맞춘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동아일보 7월 15일 27면에 자사고 죽이기에만 매달리면 미래 인재는 언제 키우나요? 서울경제 7월 10일 현실된 자사고 죽이기. 서울 13곳 중 8곳 탈락. 한겨레는 7월 10일 일면에 서울 자사고 8곳 지정 취소. 교육 고교 체제 개편에 힘 실린다 이런 제목의 결이 완전히 다른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죽이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석 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죽이네. 그 죽이기라는 표현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아예 조작 뭐 이런 식의 제목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이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그 각본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심사를 조작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그 평가 결과를 봤을 때는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대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북의 상산고등학교를 보면 만약에 교육감이 내가 이 학교는 진짜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작전을 짰다면 불과 0.39점 차이로 떨어지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넉넉하게 2점, 3점, 4점 이렇게 차이 나게 만들었겠죠. 근데 불과 모자란 점수가 0.39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 법정 분쟁으로 가면 사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제가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기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에도 이 0.39점이라는 미세한 차이는 교육감이 이것을 결과를 예정해 놓고 미리 짜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이기도 하고요. 특히 또 하나 주목할 게 이제 서울인데 사실 진보교육 진영의 이제 그 교육 시민운동을 계속 해왔던 분들은 하나고를 떨어뜨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고. 네. 하나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자사고 중에선 유일한 전국 자사고예요. 그래서 하나고에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서울 시내 학생들이긴 하지만 일부 전형은 전국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국 자사고거든요. 근데 이 전국 자사고고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하고 뭐 서류도 많이 보고 또 인터뷰도 이제 오랜 시간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만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가능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 자율성도 더 크고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이제 좀 학교 운영의 잡음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고를 떨어뜨리는 요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정작 이 하나고가 재지정 취소가 되지 않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통과했죠. 점수상으로는 그렇죠. 점수상으로 괜찮습니까? 통과했죠. 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서울 교육감이 내가 작정하고 있다면 작정하고 내가 뭐 진짜 본보기를 보여야지 이렇게 짰다면 당연히 1순위로 하나고를 탈락시키는 작전을 짰을 거예요. 근데 역설적에도 이 결과를 보면 이게 작전 짠 건 아니구나. 전문가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6월 21일 사설에 이번엔 자사고 죽이기 코미디, 나라에 필요한 것 다 부순다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상산고는 자사고로 지정된 후 17년간 설립자가 사재 463억 원을 쏟아부어 키운 학교다. 현 정부와 전국을 석권하다시피 한 좌파 교육감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추진해왔다. 왜 앞서가느냐는 것이다. 60점 커트라인을 느닷없이 70점으로 올렸고 전북은 한술 더 떠 80점으로 올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도 교육청 재량을 늘렸다.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고 평가를 조작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 동아일보는 0.39점 차 지정 취소된 파장 만마차나 공 넘겨받은 교육부 비상. 교육계에서는 이날 70점을 받은 학교는 자사고로 유지되고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상산고는 애초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여서 법적으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내려보낸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 공문에서 구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 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10%까지 확대 권장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 총 정원의 10%를 선발해야 만점을 받는 지표를 올 1월 만들었다.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실까요?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대로라면 좀 문제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커트라인도 계속 바꾸고 형평성도 좀 논란이 일겠는데. 5년 전에도 재지정 심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재지정 심사에서 평가하는 영역은 그대로였어요. 네. 무슨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운영이라든지 학생 학부모 만족도라든지 해서 6가지 영역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5년 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영역별 배점은 조금 바꾼 게 있어요. 이를테면 6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 영역이 이제 시도 교육청 재량 평가. 교육청별로 재량적으로 이제 어떤 평가 항목을 설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를 5년 전에 10점을 설정했었는데 올해는 12점을 설정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이제 배점을 조금씩 바꾼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뭐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고요. 네. 크게 보면 큰 틀은 5년 전하고 이제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5년 전에는 정부가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 권고안이 뭐냐면 재지정 기준을 60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권고안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이걸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014년에도 전북과 서울이 우리는 60점을 안 하고 70점을 하겠다. 그래서 70점 기준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결국 다 교육부에서 부동이 되긴 했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어쨌든 교육부에서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할 것을 권고했어요. 10점을 높여서. 권고를 이제 10점 높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대선 공약이 어쨌든 일반고로 전환이었고 이런 네.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70점을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권고안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다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북 교육감이 이제 우리는 80점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 이유를 이제 들어보니까 전북 교육감은 5년 전에 재지정 심사를 그때 이제 전북이 70점으로 기준으로 해보니 그러고 나서 이제 몇몇 일반고를 전북 지역의 일반고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0점 넘게 나오는 일반고들이 2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2개를 심사해봤는데 둘 다 70점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반고도 70점 넘는데 차이가 자사고는 없지 않나. 학생을 미리 선발할 수 있는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는 좀 더 기준이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제 이것이 전북교육감이 이야기하는 자기가 80점으로 이제 설정한 이유고 이것이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불공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왜 다른 시도는 70점인데 여기는 80점이야. 하지만 이것이 뭐 위법하거나 탈법한 조치는 아니에요. 5년 전에도 그 권고 점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하게 보일 소지는 있지만 어쨌든 위법 탈법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평가의 세부 항목별 점수에 있어서는 어느 평가에서나 시비가 나올 수 있죠. 특히 이번에는 결과가 0.39점이라는 좀 미세한 결과로 엇갈렸기 때문에 결과가 그래서 세부 항목 중에 특히 이제 사회통합 전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들도 이건 좀 문제 있어 보인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만약 교육부가 동의를 해서 이게 재지정 취소가 된다면 상산고가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 지금 예상되는데 그러면은 법원에다가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예요. 원래 평가라는 건 특히 결과가 미세하게 차이 나면 야, 내가 보기엔 이거 1점 줘야 되는데 왜 0점 줬어? 4점 줘야 될 것 같은데 왜 3점 줬어? 이런 시비가 다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보도들이 있겠네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보도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점수가 80점인 것이 불공정하다. 이런 식의 태도는 사실 5년 전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또 이것이 어쨌든 법적으로 주어진 자율적 범위 내에서 이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러면 전국 시도 다 똑같은 점수로 평가해라. 그럼 그거야말로 획일화 논리 아닌가요? 그거야말로 진짜 좀 나쁜 의미에서 평준화 논리죠. 그래서 교육감 또는 교육청별로 자기 시도의 고등학교 시스템 또 교육 방식, 교육 철학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는 이런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본질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세부적인 항목별 점수에 있어서는 워낙 결과가 미세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시비가 부분은 있을 수는 있다. 지적할 수 있지만, 예. 네.
저는 이런 보도에 과잉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나라에 필요한 것 다 부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굳이 여기에 적용할 이유가 없는 그런 굉장히 격앙된 그런 표현이고, 그다음에 진보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라고 하는 건 이 낙인 찍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사고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해버렸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연결함으로써 현재 진보적 정책을 지향하는 자들이 현 정부건 또는 교육감이건 간에 자사고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과잉한 어떤 언어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부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의 비밀을 제공한 측면들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현재의 정부가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만약에 정했다면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는 방식으로 자사고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점점 사라진 채 이제 평가라는 방식으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건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방식이지만, 그렇다면 이게 현재의 자사고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인정한 채 그 자사고의 본질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은 것을 평가를 통해 걸러내겠다라고 한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건지, 또는 그렇지 않은 건지가 되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처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함을 이제 짚고선 보수지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평가를 수단으로 써가지고 실제로는 자사고를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겉에 있는 이런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의 지향점을 이제 문제 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과잉한 언어들을 쓰는 상황이 연출된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아까 정준희 교수님이 현 정부가 로드맵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편향된 언론 보도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예요. 교수님조차는. 예. 현 정부가 로드맵을 밝혔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드물게 이제 7월 10일자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 시작일 뿐 일반고 살릴 혁신 청사진 시급이란 기사에서 다시 상기시켰어요. 현 정부가 진즉 발표한 3단계 로드맵이 있습니다. 3단계 로드맵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자사고가 이제 전기고고 이제 일반고는 후기고인데, 자사고를 이제 후기고로 바꿔요. 물론 일반고보다는 살짝 먼저 선발하긴 하지만 어쨌든 후기고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1단계예요. 이건 이미 했어요. 2단계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그리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들은 이제 지원을 해줘서 일반고로 좀 자진해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이제 2단계입니다. 이게 하고 있는 거고, 3단계는 이제 2020년부터 하게 돼 있어요. 2020년부터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고교 체제를 개편한다. 여기에는 물론 자사고만이 아니라 일반고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부의 3단계 로드맵이 진즉 다 나와 있어요. 공식적으로 다 발표한 거고. 잘 근데 알려져 있지 않았다? 언론에서 예. 대부분 이 사태에서 정부가 지금 이런 로드맵이 있으니까 지금 2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도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한겨레에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보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이신 정준희 교수도 정부가 로드맵 없이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융단폭격식으로 편향된 보도에 우리가 다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미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 그때 당시에 보도도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드맵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지적할 수 있겠지만, 마치 로드맵이 없는 것처럼 엉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주는 이런 보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언론들은 이 정부와 교육청의 수월성 교육을 축소하면서 고교 교육이 하향 평준화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수월성, 다양성 교육을 배척하는 이념적인 잣대가 아니라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 안에서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일반고 경쟁력을 그대로 둔 채 자사고만 없애려고 하는데 모두가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이 아니고 뭔가라고 보도를 했고요. 세계일보는 교육 불평등이라는 형식 논리에 빠져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우리 교육은 하향 평준화의 나락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정부는 수월성 교육을 유지하면서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학교 서열화 폐지 및 공교육 정상화라는 과제를 향한 첫걸음이다라는 데 의미를 가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향 평준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수월성 교육, 하향 평준화 이런 용어가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수월성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엑설런스죠. 그래서 탁월성이라고도 많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엑설런트하게,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냐? 각자가 가진 잠재력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뭐 목공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것을 엑설런트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에 맞는 수월성 교육입니다. 또 내가 이를테면 외국어 습득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여러 외국어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수월성 교육이에요. 그래서 수월성 교육을 하려면 다양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화를 하다 보면 수월성 교육이 상당 부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는 게 부족한 거죠. 붕어빵 찍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다 똑같은 거 배우게 하고. 그래서 사실 자사고를 처음에 지정한 취지 자체도 좀 다양성, 공식적인 지정 목적이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당시 정부 문서를 보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학교 만족도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트 육성이 아니라 다양성. 그렇죠. 그래서 획일적 교육을 보완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학교 만족도를 높인다. 이게 목표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진학하는 학생, 학부모들은 내심 입시 명문대, 그러니까 입시 명문고가 되어서 이제 명문대를 진학하기를 바라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그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개개인의 욕망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의 그 기관의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수 자사고가 지나치게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수능 공부를 시키는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걸 수월성 교육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양성. 이거는 이 언론들 어떤 다양성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다양성 그냥 부자의 교육 그리고 뭐 백성의 교육 뭐 따로따로 하는 거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월성. 그것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뭐 그냥 어떻게 이해하는지 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독일에서도 우리 이런 수월성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독일에서는 우리는 좋은 교육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시험 잘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독일 사람 입장으로 이해하는 그 수월성은 그거는 그냥 시험 잘 보는 아이들 아니고 그 창의성 있는 아이들이나 뭐 이런 거 만약에 잘 키울 수 있으면 나도 그냥 이런 시스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먼저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돈 상관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돈 있는 애들 꼭 제일 다 천재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능력 있는 아이들 그냥 어떻게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 교육 받을 수 있는지는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수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그거는 엑셀런스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창의성 있는 거 그 되게 다양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나라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한 것이 고교 하향 평준화를 우려한 보도는 자연스럽게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보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정부가 대안도 없이 자사고 폐지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학부모들이 강남 지역 고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다시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많다. 일반고 수준은 그대로인데 집 근처 자사고가 없어지면 평범한 학부모들은 강남으로 가라는 말이냐.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도 명문대 진학 성적이 좋은 강남의 똘똘한 일반고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명문학군으로 이사가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죠. 그 자사고가 없어진다 또는 축소된다 이 보도에 이제 바로 붙어 나오는 게 이제 8학군 부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부활이라니 그러면 언제는 8학군이 죽었나? 아, 살아있구나 또. 저도 서초구 방배동이니까 8학군 끝자락쯤에 살거든요. 네. 근데 8학군은 그렇게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새삼 이게 죽어있던 게 확 부활할 것처럼 실제로 부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하고요. 죽은 적이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8학군으로 이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이 추세는 최근 들어서 그렇게 뭐 약화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현상이고. 근데 그것이 일반고로 포장된 강남의 8학군. 그렇죠. 강남에는 물론 일반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단은 강남 출신 학생들 상당수 또 특목고도 진학하고요. 강남 외 지역에 있는 특목고로. 근데 어쨌든 교육에 관심 많고 대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부모가 일찌감치 아이를 데리고 강남으로 이사 오는 이런 현상. 이것은 과거나 지금에는 뭐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새삼스럽게 이게 뭐 죽었다가 갑자기 살아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고요. 물론 이제 강남 쏠림이라는 표현은 이제 적절한 표현일 수 있죠. 그렇게 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대입 제도를 보면 강남 쏠림이 있다 해도 그렇게 폭넓게 벌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비중이 높다 이러면 강남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전국 단위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여기에서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어차피 요 동네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경쟁이니까 네. 강남에 또 뭐 좋은 사교육 자원들도 많고 하니까 이걸 활용해서 수능에서 이제 빛을 보겠다. 이런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는데 지금은 내신 비중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사람들이 보내고자 하는 대학들을 대략 서울 시내 한 탑 10 대학으로 이제 한정해서 추려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지금 전체 모집 정원은 50%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이제 내신 성적 더하기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활동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신만 보는 거예요. 이게 한 10%쯤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형이 서울 시내 탑 10 대학 모두 통틀어 봤을 때 한 60%를 차지합니다. 정시, 즉 수능으로 뽑는 이 전형 비율은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나머지 20%가 이제 논술도 있고 특기자도 있고 이제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강남으로 가면 대번에 엄청 불리해집니다. 그럼 그 불리함을 상쇄했을 정도로 다른 요소들을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입시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강남 쏠림이 그렇게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인간이 수능형 인간이야. 수능에 적합한 사람이야. 강남 가서 나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대입제도의 전체적인 상황을 잘 봤을 때는 강남으로 가면 내신이 너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남 쏠림이 그렇게 심해지기는 어렵다. 근데 이렇게 문제는 보이고요. 언론이 강남이랑 상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은 원래 있었죠. 파라콘도 있었고. 이게 바로 이제 회상 용이성 오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강남하면 자동 연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그대로 이어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기 가서 대학에 가는지 유리한지 불리한지 문제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파라콘이라는 지금은 파라콘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용어가 가지고 있는 회상성을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잘 보면요.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로 인한 연쇄 반응 효과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집값 문제라던가 이거는 지금 이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이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이론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를테면 서열화 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자사고를 없앤다더니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의 계급적 서열화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저는 언론이 강남이라는 상징을 좀 이용하는 거지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좀 여겨집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그 한국 그 교육제도에서는 되게 심각한 문제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 사람들 아마 어느 정도 동의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 엄청 많이 스트레스 받고 경쟁 너무 심하다고 뭐 우울하고 뭐 아이들 뭐 밤 10시까지는 뭐 학교 아니면 학원 다니는 게 이거는 정상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좋은 교육 위해서 이런 자사고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교육 제도가 바뀔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어떤 공폭선만 만들고 뭐 이거 자사고 없어지면 우리나라 교육 떨어진다 아니면 뭐 그 지금 파라군 뭐 다시 생긴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공포성 만드는 게 보다 그냥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는 교육 제도고 그냥 개발해야 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좀 섰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근데 사실은 이런 언론 보도들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상당 부분 인정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과잉하게 이렇게 자꾸 인념화시키는 그런 식의 부분들은 충분히 지적돼야 마땅한데 이게 단순히 반박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이제 이번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당연히 파라군의 문제가 이들이 과장하는 것만큼 심각할까에 대해서 반론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들의 이런 주장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 문제라고 하는 건 진보의 관점에서 보건 보수의 관점에서 보건 이념과 사회 현실과 제도가 결합되고 욕망까지 들어간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게 기능적으로만 풀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회가 바라는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고 그 사회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란 건 무엇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제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해나가면서 이 정책들을 이제 접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쪽의 언론이든 간에 사실은 되게 이제 부분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과잉화시키고 있다라는 건 저는 그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자사고 문제 논란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죠.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정책 추진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자녀는
입시 명문고에 보냈다는 비판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일에 학부모들 자기 자식들은 외고 보냈으면서 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내 자식은 외고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전국 자사고 절반 폐지라는 사설을 잇따라 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고위 인사 자녀들의 출신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문정부의 18개 정부 부처 장관 가운데 12명이 자녀를 유학 또는 자사고, 외고,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은 그간 자사고와 외고를 귀족학교라고 비판해왔고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지정을 무더기로 취소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자녀들은 자사고, 외고, 외국 학교로 나온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요런 건 잘 먹힙니다. 네, 요거는 저도 약간 좀 올라오더라고요. 왜 올라오세요? 인간으로서 네? 아, 좀 올라오세요? 올라와요, 이런 거. 왜냐하면 너무 좀 표리부동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도덕성에 대한 요구라고도 보고요. 이게 논리학 시간에 제일 처음 해보는 게 이겁니다. 아, 이거 배웁니까? 잘못하면 인신공격의 오류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과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펼쳐나가는 정책적인 것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 무관련성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책적인 논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몰릴 때마다 개인사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흠집을 내므로서 정책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건데 이건 사실 논리학 1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논리로 그건 된다라고 다가가지지가 하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총장이 뭐 혼외죄가 있냐 없냐 이거는 업무 관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올라올 게 없어요, 저는. 근데 자사고는 마치 이제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이 정책 방향을 가면서 본인의 자식들은 자사고 보낸다. 그러면 좀 올라오죠,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질적으로 어떤 정책의 수혜자가 그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의 문제예요. 아,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감정적으로 그게 연결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논리적으로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최욱 씨가 네. 좀 안 좋은 그 예지만 무슨 다 들어보세요. 네. 막대해 주세요. 중병에 걸렸어요. 네? 큰 병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겨우겨우 대수술을 거쳐가지고 겨우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병원비가 1억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만 내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국민건강보험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죠. 네. 근데 최욱 씨의 개인적 신념은 국민건강보험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된다는 개인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정당하냐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 정책이 이런 정책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굉장히 본질적인 권리라고 생각해요. 의료 수요자로서의 입장과 정책 결정자 또는 주권자로서의 입장은 좀 다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수요자로서의 입장과 교육 정책 결정자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감정적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걸 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럼이나 사설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다리 끝이 뭐죠? 그러면 이 명문대일 거 아니에요. 명문대나 의대. 그 명문대나 의대 자기 자식은 요 사다리를 잘 보내놓고 남들 못 오게 차버렸다. 이게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의 의미인데.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 정원 3,000명인데 이게 줄었습니까? 연고대 합쳐서 8,000명, 의대 정원 3,000명 이게 줄었나요? 사다리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틀리네. 그렇죠. 그 사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사다리의 구조나 배치는 조금 바뀌는 거죠. 만약에 전국의 모든 특목고, 자사고가 다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다 명문대 가고 누구는 다 의대를 갑니다. 네. 사다리가 있는 건데 이제 사다리의 구조나 배치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자사고가 없어져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야, 저 자사고가 살아남아 있었으면 내가 저 학교 가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명문대를 갔을 텐데. 수월하게 가지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반응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다리 걷어찼다라는 심지어 중앙일보 칼럼에는 제목에다 자사고 사다리 걷어차기 그건 말이 안 이런 맞네. 식으로 썼던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합한 표현이에요. 예.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잘 먹혀요. 잘 먹혀서 이제 감정적으로 촉발시키는 건데 잘 따져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알죠. 근데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어진 구조에서 선택하는 거랑 구조를 바꾸는 선택을 하는 거랑이 결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외고를 보내거나 자사고를 보는 건 주어졌던 구조 안에서의 나름의 합리적 선택들을 한 거고 그거에만 매몰돼 있으면 외로 더 문제죠.
근데 그 구조가 만약에 더 나은 구조를 바꾸는 것에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내가 주어진 구조에서 한 선택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선택의 영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사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교육 구조를 망치고자 하는 정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뺏어가 누군가한테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식의 정책이라고 저는 믿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건 사실 상당한 견광부회를 일부러 의도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진보 정권의 내로남불 정책이라는 조선일보가 과거에는 상반대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2010년 6월 10일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진보 교육감 자식 외고 과고 보낸 걸 왜 변명하나? 그러니까. 라는 기사였습니다. 꼭 당선자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부모가 똑같은 마음이다. 게다가 외고 과학고에 가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수월하기까지 하니 더더욱 그런 학교에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자녀가 뜻을 세워 갈 곳을 정하면 부모로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진보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외고 과학고 보냈다는 건 절대 죄가 아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진보 교육감이라고 해서 진보라는 진영의 이데올로기에만 머리를 파묻지 말고 전국의 부모 마음이 자신과 똑같다는 세상 이치 위에서 그에 맞게 정책도 펴달라는 것이다. 이런 제 입장 난 저기 이런 걸 또 왜 썼대 옛날에. 아유. 참. 저는 개인의 그러니까 욕망이 지극히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실현하는 방식만 아니라고 한다면 욕망을 욕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잘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 대해서는 저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절차나 과정이나 구조나 이게 훨씬 더 좋은 제도가 무엇이고 훨씬 더 공정한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겠죠. 거기에 일관된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평가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언론의 과도한 논리가 통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욕망을 긍정해야 된다고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긍정하지만 욕망은 또 두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좀 멀리 보면 동경하는 대상이 돼요. 하지만 가까이 보면 경쟁밖에 안 돼요. 동경하고 멀리 보는 것에 대한 존경으로서의 교육관이라기보다는 일단 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라는 일단의 위기 이론, 불안 이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많은 언론사들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는 학부모로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전쟁 중이고 내가 유리한 전략을 짜야 하는데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 생각할 때 굉장히 그런 전쟁과 관련된 언어들 아주 자극적인 단어들이 그렇게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의 태도가 그런 수요자가 있고 그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육을 정말로 백년지 대계라고 본다면 그래서 단순히 경쟁의 도구로 보지 않고 좀 더 큰 어떤 존경과 어떤 큰 계획의 일부로 본다면 그렇게 부모님들의 불안한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일종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언론의 좀 제대로 된 책임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선생님은 그래도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된 많은 언론 보도들 중에서 이번 사안의 좀 본질을 제대로 짚은 기사가 있었다. 보도는 어떤 것이었다? 좀 균형 있는 시각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논란과 함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일반고가 또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 개혁이라는 게 또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걸 좀 균형감 있게 보던 사례가 경향신문에 이제 7월 11일자 구면에 보면 교과과정 80% 넘게 입시 과목 편성, 다양성, 특화성 없었다. 이건 이제 자사고의 어떤 현 주소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수월성 교육, 다양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입시학원에 됐다 이제 이런 측면을 정량적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보도였는데 이 보도가 무엇과 이제 붙어 있냐면 자사고 지정 취소 그 후가 없다. 일반고 발전 대책 병행해야 이 기사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없애는 것도 나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일반고 현재 상황도 만족스럽지 않으니 이걸 개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상당히 좀 국민들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좀 전략적이고 멀리 보고 한국 교육 전체 구조를 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시각을 이제 보여주는 보도고요. 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한겨레 신문 7월 10일자 보도를 보면 자사고 일반고 전환 시작일 뿐 일반고 살릴 혁신 청사진 시급 이것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나름의 가치와 무관하게 별도의 차원에서 일반고 개혁이라는 게 이제 시급한 과제고 근데 지금 정부는 좀 손 놓고 있고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어떤 여론을 이제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보도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전체적인 논의, 이 논쟁이 생산적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일반고를 그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초점이 돼야 되고 앞으로 언론 보도가 좀 더 많이 일반고에 좀 신경을 쓰고 현재는 일반고에 도대체 뭐가 문제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선하는 게 맞는 건지 이쪽으로 좀 보도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좀 기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널 토크쇼 J에서 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취소 관련 언론 보도들 짚어보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이범 선생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J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